자,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 얘기죠. 저희 교재는 교재가 32쪽이죠. 32쪽에 경영성과 그리고 손익계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영성과는 자,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는지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 나타난 경제적 성과. 그러니까 그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수익과 비용은 항상 자산 부채의 변동에 따라가는 변동의 증감의 변동에 이게 애자가 두 번 들어갔어요. 이거 지워야 돼. 그럼 뭐야? 증감 변동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가 증가되거나 감소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나오죠? 그러면 자산은 곧 니꼴 자본하고 같은 거예요. 이 식으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른 기업에 갚아야 될 거를 빼면 그게 이제 자녀 지분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때 자산이 증가하고 얘는 가만히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늘까요? 줄까요? 증가, 감소? 증가하겠지 당연히.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증가하겠죠? 네,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고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는 늘어요? 줄어요? 얘는 줄지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산이 늘면 자본도 늘고 자산이 줄면 자본도 줄어. 같은 방향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부채는 갚아야 될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어떨 것 같아요?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줄지요. 부채가 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은 줄어요. 거꾸로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늘겠죠. 그러면 결국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은 두 개죠.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두 개야. 자, 이때 이 자본의 증가 원인,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수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할 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수익의 발생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해갔죠? 그러면 요거 감소된 거 요 두 개. 요거 감소된 거. 요거 두 개는 뭐냐? 요거 두 개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비용입니다. 그럼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번 돈과 쓴 돈을 비교해서 번 돈이 크면 이익이고 쓴 돈이 크면 손실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뚝 떨어집니다. 자,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를 하는 원인이 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이 형태로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 변동했을 때 결국 수익과 비용은 나타난다.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영 성과는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수익과 비용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수익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익이 뭐냐 이거죠. 자, 수익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 원인,
뭐예요?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이 두 가지잖아요. 누구누구예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그래서 수익은 자본의 증가 원인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알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수익은 어떻게 분류되느냐?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요. 주된 수입원이 있어요. 주된 수입원. 주된 수입이 있다고요. 번데기 장사의 주된 수입이 뭐예요? 번데기 파는 거죠. 호떡 장사는 호떡 파는 거죠. 그게 우리 학원은 주된 수입원이 뭘까? 학원은 주된 수입원이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수강료 수입이겠죠. 그죠? 그러면 은행은 주된 수입원이 뭘까? 그죠? 은행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그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주된 수입원일 거예요. 수수료 같은 거. 그렇죠? 이러한 주된 수입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매출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된 수입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수익 그래요. 매출액. 영업활동의 주된 수입이에요. 그럼 이것만 수익이냐?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수입을 다 기타 수익 그래요. 이 외의 수익을 기타 수익. 이걸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타 수익과 매출 수익. 아셨죠? 예를 들면 자, 내가 번데기 장사를 하는데 오늘 번데기를 많이 팔았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이게 매출 수익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많이 생겨서 이 현금을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다가 넣었어요. 그때 은행에서 이자를 주더라고요. 이자 수익이 생겼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이자 수익은 무슨 수익이야? 이거는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이니까 기타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익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수익과 무슨 수익? 매출 수익과 기타 수익. 자, 우리 회사가 임대업을 하는 회사다. 그럼 임대업을 하는 회사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뭘까? 세입자들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죠? 그럼 임대 수입이 매출 수익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타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알았죠? 자, 그럼 이러한 수익은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32쪽을 봅니다. 32쪽에 보면 그게 쭉 나오죠? 매출 수익부터 쭉 나와 있잖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고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잠깐요. 수익은 무슨 이익자들 하는 거 다 수익이야. 에? 자비이익, 처분이익, 평가이익, 보험차이익, 이익자 들어가는 건 다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환입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슨 환입, 뭐 손상차손 환입, 충당부채 환입. 이거 다 뒤에 가면 배우게 돼. 그런 거 다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 집세. 집세를 받았을 때 임대료 그럽니다. 그러면 집세를 낸 사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세를 납부했죠? 그 사람은 임차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임대료를 잠깐만 헷갈려 해요. 임대료는 수익이고 임차료는 비용인데요. 아셨죠?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2쪽에 수익 항목, 그거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어떤 이름을 쓰는가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은 어떤 거냐? 이거 비용이란 영업활동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는 데는 돈을 지출해야 장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의 감소 원인. 자본이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산이 감소해야 되고 부채가 증가해야 되죠.
그게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비용은 발생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냐? 비용의 분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기능별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원가를 분리공시하는 거야.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에는 유사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 일반 관리비 그러죠. 예? 뭐 판매비, 뭐 이런 게 있어. 마케팅비, 이런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놓는 게 기능별입니다. 이 기능별에서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항상 분리공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격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별. 성격별은 비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격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로 배워요? 우리는 지금 성격별로 배워야 돼. 자, 뭐로 배운다고요? 성격별. 그럼 성격별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비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예를 들면 수선비 그러면 뭐 나타내? 수선비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뭔가를 수선했구나. 수선하는 데 들어간 돈을 수선비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수선비는 비용 성격별로 분류한 거고, 그러면 수선비는 기능별로 분류하면 뭐로 갈까? 수선비를 기능별로 분류한다면 이게 관리비일까? 판매비일까? 관리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게 관리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자, 급여도 비용이죠. 급여는 월급이죠. 그러니까 급여라고 표시하는 것은 성격별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격별입니다. 근데 급여는 관리비야, 물류비야? 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급여는 관리비에 속할까, 물류비에 속할까? 관리비? 그러니까요, 이 기능별은요, 누가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겠죠? 나는 관리비를요, 물류비로 봐요. 왜 그랬더니, 아, 그 사람은 물류창고 있죠?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은 꼭 관리비 그래야 되나? 관리비 그래야 되나? 아니거든. 물류창고를 관리하니까 물류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안 그런가? 그래도 관리비야? 물류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별은요, 어느 사람이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해갔습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격별은 그냥 있는 고유 성격, 비용의 고유 성격을 그냥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비용의 항목을 봅니다. 항목은 33쪽을 봅니다. 33쪽을 보고요. 비용은 비, 료, 비용, 손실 이런 말로 다 끝나는 게 무슨 비, 무슨 요, 비용, 손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다 비용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33쪽을 잠깐 봅니다. 33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비용의 항목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별 표시하고 몇 번 읽어야 돼? 이것도 10번 읽어야 돼.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걸 이랬을 때는 이런 이름을 써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 이름이나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비용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매출원가라고 나왔나요? 매출원가라고 있나요? 그럼 거기다 쓰세요. 매출원가 옆에다가. 매출원가 옆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가로 열고 기능별 가로 닫고. 그러니까 매출 원가만 기능별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자, 한 장 뒤로 넘어가 봐요. 넘어가면 비용 무진장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성격별로 한 거라고. 다 성격별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았죠? 그럼 우리는 뭐로 배워? 성격별로 배운단 말이에요. 기능별도 하기는 하지만 성격별이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면 이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가 있죠. 그게 뭐예요?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서 포괄이라는 말이 뭐야? 포괄, 넓은 의미, 그죠?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네, 포괄 손익계산서는 보세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다.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한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당기 순손익. 당기 순손익은 실현손익이야. 무슨 손익이라고요? 여러분들 실현손익이 뭔지 알죠? 실현됐다는 거예요. 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나왔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실현손익이에요. 자, 무슨 손익이라고요? 미실현손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손익에는 두 가지 손익이 있다는 겁니다. 손익은 실현된 것이 있고 손익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현된 손익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는 당기손익이라고 하고, 손익이 발생을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은 무슨 손익?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 더하고 빼고 해서 나온 게 총포괄손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총포괄손익은 뭐하고 뭘 더한 거예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실현손익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잠깐 봅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장을 샀어요. 한 주를. 얼마 주고? 8만 원 주고. 한 주 샀어요. 언제? 얼마 전에. 근데 오늘 열어보니까 얼마냐? 지금 7만 6천 원대예요. 지금 얼마 손에 나 있죠? 4천 원. 4천 원 손에 났죠? 이건 실현된 거예요. 지금 당장 팔면 4천 원 손에 나는 거죠. 이런 게 실현손익이야. 손익이 발생했는데 이건 실현된 거랑 마찬가지야. 이런 걸 실현손익이라 그래요. 그럼 미실현손익은 뭐냐? 이런 겁니다. 미실현손익은, 자, 1년 전에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 주고? 5억 주고. 5억 줬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오늘 아파트 가격을 물어봤더니 지금 8억이에요. 3억 올랐죠? 내가 살 때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8억이니까 3억 올랐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거 8억에 팔아서 내 거랑 똑같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계속 올라. 네, 계속 오르니까 못 사요. 그래서 못 팔아요. 근데 가격은 오르기는 했어요. 얼마? 3억. 그럼 이거는 실현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실현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현재 시세의 가치가 8억이니까 3억은 올라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미실현손익 그러는 거야. 그럼 이 미실현손익은 언제 실현돼? 팔아야 실현되는 거야. 팔아야. 이런 걸 미실현손익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미실현손익을 우리 회계상에서는 미실현손익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한다는 거지. 실현된 거는 당기손익이라고 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더한 걸 뭐라고 불러? 총포괄손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여기가 무슨 변이에요? 차변, 여기는 대변. 자, 수익은 대변했어. 총수익은. 번 거는 대변, 쓴 거는 차변했습니다. 내가 100원 벌었는데 얼마 썼어요? 네, 얼마 남았어요? 30원. 이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차변은 니꼴 대변이니까. 그럼 총수익은 총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 총비용은 총수익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라고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암기해야 되나? 암기 안 해도 그냥 그림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손익계산서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보세요. 자, 이번에는 비용이 더 커요. 쓴 돈이. 150원 썼는데 얼마 벌었어? 140원. 그럼 얼마 손해났어? 10원. 이거는 단기 순손실이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두 개예요. 이익이 발생했을 때도 있고 손해가 났을 때도 있고. 이해갔습니까? 자, 이걸 갖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식을 만들면 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은 비용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한 거고, 그죠? 요 손익법,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손익법.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단기 순손실이 나온다는 거야. 이것도 손익법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까 했던 거 재산법하고 지금 손익법. 아셨죠? 됐습니까? 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35쪽에 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에 자, 다음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했을 때 가로 안에 써봐라. 수익은 수, 비용은 비 이렇게 쓰면 돼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매출, 수,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자를 받았을 때요. 자산 처분 손실, 비용,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집세 받은 거예요. 반대는 임차료가 비용입니다. 자, 임차료, 비용, 자비익,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보험료, 운반비, 급여, 잡비, 잡손실, 네, 비용이죠. 세금과 공과, 비용. 세금과 공과는 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거 있잖아. 수입인지세, 공과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소모품비가 뭔지 아시죠? 사무용품, 볼펜, 노트 이런 거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냈다고 수도요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기요금 냈다고 전기요금 그러면 안 돼. 쓰는 이름이 수도강렬비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 배당금 수익이고, 광고 선전비 비용이죠. 네, 엄청 길다. 뭐예요? 평가 이익 그랬죠? 이거 수익입니다. 자, 그럼 8번 보세요. 이게 24회 때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나온 거이고,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럼 아닌 거는 자산부채자본 찾으면 되죠? 1번이에요. 1번에 미수수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산은 수익 아니에요. 미수수익은 수익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인 거야. 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상태표의 항목이지 손익계산서 항목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익과 비용에 속해. 매출은 수익, 처분 이익은 수익, 이자 비용은 비용, 법인세 비용도 비용. 자, 뒤로 넘어가서 하나 더 볼게요. 9번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거. 요게 21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자산부채 자본이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5번 보시면 선수라는 말이 붙어 있나요? 선수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거 부채라 그랬잖아. 선수는 부채라 그랬죠? 그래서 5번은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나타나야 돼? 얘는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는 거죠. 됐죠? 그럼 나머지는 다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10번까지 보겠습니다. 10번은 한국의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의 내용이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자, 손익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보자. 아까 재무상태표 해봤으니까
자, 손익계산서 IS, PL이라고도 해요. PL. 이익과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차변, 여기 차변 쪽에는 비용을 적고 금액을 적어요. 비용 적고, 대변 쪽에는 수익을 적고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 쪽에다 써요. 매출액 얼마? 15만 원. 금액 쓰고요. 네, 옆으로 봅니다. 임대료 수익, 이것도 수익이에요. 그럼 임대료 수익도 대변에다가 얼마? 3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얼마? 2만 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못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매출 원가, 이거 비용이죠.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자, 매출 원가 얼마? 8만 원. 8만 원. 자, 그 다음에 잡비 비용이고요. 잡비는 2만 원. 3만 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도 비용이죠. 자, 여비교통비가 15,000원.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도 비용이네요. 수도강렬비는 25,000원. 그 다음에 송호품비, 이것도 비용이죠. 송호품비 얼마? 2만 원. 그럼 수익 비용을 다 몰았었죠. 그럼 이거는 총수익, 이거는 총비용 그래요. 그럼 이게 대차평균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합계를 먼저 내보는 거야. 샥 20만 원. 여기는 샥 17만 원. 계산한 거야? 애운 거 아니에요. 계산한 거예요. 샥 하면 나와요. 17만 원. 얼마 차이 나요? 3만 원. 그럼 이 3만 원 차이 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당기 순이익. 이익이잖아. 당기 순이익. 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하면 돼. 여기 사선 긋고 이렇게 마감하면 합계 금액은 20만 원으로 쓰면 돼요. 여기도 20만 원.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예요. 작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약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약식으로 하면 이렇게. 수익은 얼마? 20만 원. 비용은 얼마? 17만 원. 얼마 차이나? 3만 원. 이게 당기순이익.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 11번은 숙제. 그리고 한 장 뒤로 넘어가면 38쪽에 보시면 메뉴에 뭐라고 나왔어요? 순손익의 측정 방법이라고 나왔죠?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요거를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